네, 안녕하세요. 한품질경영연구소의 신용진입니다. 오늘은 고품 해결 실무 시리즈의 두 번째 장인 고품 해결 핵심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은 아마 지난 시리즈 1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고품에 대한 정의와 전개하는 방법을 언급해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품 해결 활동을 할 때 요소 5가지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제가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3가지는 약간 유사한 듯 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시리즈 1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 챕터에서는 또 추가 보조 개념으로 언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품의 현상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요즘 체온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항상 체온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그 체온을 측정할 때 스펙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펙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보다 약간 낮을 경우에 과연 괜찮을까요?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기업에서는 어떤 스펙을 기준으로 스펙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펙을 벗어나면 이제 문제.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확실한 양품과 확실한 불량품은 우리가 차이가 나죠. 근데 애매한 양불량품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어떤 이제 그 검사 방법에 따라서 막 뒤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양품 불량품은 안 나오게 또는 안 나가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체에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얘가 아예 안 나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품 중심으로 기업체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고품을 해결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은 고품 해결 실마리를 찾는데 아마 상당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체에 가보게 되면은 고품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연락이 와서 가보게 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단추가 바로 이 BO, 그다음에 WOW, 그다음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닌 어떤 성능 또는 어떤 계량값을 가지고 어떤 확실한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아마 구분하는 부분도 실제로 고품 해결 활동에 상당 도움이 되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해를 빠뜨리고 양품과 불량품만 비교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고품의 현상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나가면은 NG고 이 안에 들어야만이 이제 OK. 그럼 현재 우리가 이 빨간색 이런 경우에 인해서 필드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서 필드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2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참고는 좋은데 중심값이 이동이 돼서 필드 크랙이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중심값을 이동해야 되고, 되게 일반적으로 중심값을 이동하는 방법은 설계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산포가 커가지고 필드 크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보다는 산포를 감소시키는, 즉 포획물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품 현상에 따라서 중심을 이동해야 될지, 설계 변경이죠. 아니면 산포를 감소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얘가 이제 그 H입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갔을 때, 이제 자동차의 LED에서 어떤 이제 불량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불량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성능이 뭘까요? 이렇게 쭉쭉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전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일단 A 모델이고 B 모델인데, 노트별로 전류를 이렇게 측정을 해 봤었습니다. 그럼 이 전류는 되게 최종 출하 검사할 때 데이터가 집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물론 문제되는 게 이 전류값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얘를 이야기하니까 이거 전류가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LED의 솔더가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중심값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이 모델과 이 모델은 이제 회사 퇴비상 제가 언급을 해 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 얘가 아반떼 모델이고 얘가 이제 그랜저 모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랜저 모델은 LED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고 얘는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중심값 이동, 즉 설계 변경을 통해서 로 해결한 아마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타켓인이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이 컬링을 비교해 봅니다. 이 파란색을 벗어나면 불량이다. 그럼 빨간색 편하고 노란색 그 선수하고 누가 더 잘했니?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그 선수가 더 이제 잘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즉 확실한 양품이 있고 애매한 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더 이 다트를 잘 던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한 양품. 그다음에 우리가 온도를 관리할 때도 스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은 스펙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160에 맞추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다 맞추세요. 그래서 항상 이 타겟이라는 용어를 강조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에 의한 영향입니다. 자, 많은 기업들 가보게 되면은 고풍이 발생했을 때 온도일까, 또는 체질일까, 또는 형상일까, 이렇게 하나씩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요인이 조합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 의한 영향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율 향상을 위해서 온도와 시간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겠니 하게 되면은 바로 온도 150과 시간 60 얘가 이 수율을 가장 좋게 한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이 조합을 봤는데 조합을 보지 않고 온도만 봐보고 있습니다. 온도를 100으로 놓고 시간은 이렇게 변화를 줘요. 그럼 누가 좋습니까? 하게 되면은 온도 100에서는 시간 65가 좋습니다. 시간 30이 좋습니다. 근데 온도 150에서는 시간 60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업에서 우연히 온도 150 상태에서 시간을 정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잘 찾아갑니다. 근데 온도 100에 놓고 우리가 시간을 찾게 되면 시간 30으로 찾아갑니다. 엉뚱한 데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에 의한 걸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메인 이펙트 플롯 해서 온도만 갖고 그림을 그려본 거죠. 온도만 갖고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만 갖고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도는 150, 시간 30이란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조합에 의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좋죠. 즉 온도는 무조건 150으로 가야 됩니다. 온도는 150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은 얼마로 가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얘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합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보는 거 하고 조합 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하고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에 의한 영향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품 해결 활동할 때 간과하면 안 되겠다. 조합에 의한 영향을 또 좀 강조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에 의한 영향인데 공정 포엠 조건들도 항상 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이 조금 틀어지면 뒤에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분량이 확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엠 조건들도 꼭 타겟팅 개념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운동만 팀플레이 한 게 아니라 어떤 공동 조건도 다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 공정 또는 다른 선수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타겟인 또는 조합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핵심 요소 요인은 함께 발견해라. 업체 가가지고 제가 문제 해결 활동을 보게 되면 어떤 개인 혼자서 풀어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의 죄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앞서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 가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서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현상을 설명하고 그때 영향 요인을 이렇게 토론 또는 작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기업체 가보게 되면 바쁘다 보니까 토론이 충분하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포스잇을 준비해 가지고 개인당 5장씩 문제 요인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이 작성하는데 시간은 보통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을 쭉 모아보게 되면 한 100장 이상은 금방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중요한 걸 끄집어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요인으로 고민해야 될지 얘가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인은 나 혼자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아마 생각해서 예를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고품 해결 활동할 때 엉뚱한 데서 고기 잡으면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항상 요인은 함께 발견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품 해결 활동을 할 때 핵심 요소 5가지를 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제 수법으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